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입니다. 우리 토익 스피킹 2018년도 하반기 대비 트렌드 리포트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트렌드 리포트라는 건 트렌드가 무슨 뜻이에요? 유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새 유행을 잘 파악하고 하반기에 토익 스피킹 잘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잘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익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볼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6개의 파트가 있고 질문이 11개가 들어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에서 45분인데 이 시간에 한 25분, 30분 정도를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볼륨이 마음에 들면 줄이고 마음에 안 들면 키우고 막 이런 좀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20분, 30분 동안 해요. 그리고 정작 시험 보는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죠. 가격은 77,000원이고 시험 빈도는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있고요. 하루에 뭐 2번 있을 때도 있고 1번 있을 때도 있습니다. 6개의 파트는요. Part 1.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 질문이 들어가 있는 지문 읽기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나온 지문을 의미 파악 못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Part 2, 3번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묘사하기라고 화면에 나온 사진을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묘사 시간 45초 30초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대로 느껴지게 그대로 그려지게 이렇게 45초 동안 묘사를 해주셔야 되고 Part 3, 세 번째 파트에는 4번, 5번, 6번 질문 3개가 들어가 있고 질문에 답하기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3개가 나오고요.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 Part 4, 7, 8, 9번 문제 3개가 들어가 있고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정보가 화면에 나와요. 그 정보를 읽는 시간이 30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여기에 15초, 15초, 30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파트는 10번 문제인데요. 듣기로 모든 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긴 듣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60초 동안 얘기하는 좀 어려운 파트이죠. Part 6, Question 11, 의견 말하기는 질문이 화면에도 나오고 듣기로도 나옵니다. 질문이 요새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질문, 화면에 나온 질문, 듣기로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60초 동안 얘기하시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시간이 얘네 2개가 제일 길죠. 답변 시간이 60초, 60초. 얘가 토익 스피킹에서는 가장 긴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읽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 읽기라는 것은 딱히 유행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중요한 요소들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 지문 읽기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무감정, 감정이 아예 없게 읽으시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읽기는 항상 감정 실어서 읽기, 감정 실어서 읽기, 감정 실어서 읽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Enjoy the show 이런 것들 감정 있잖아요. 예, 감정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별로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사진 묘사하기도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라고 요새는 이게 유행이다. 딱히 이럴 게 없습니다. 사진 묘사는 그냥 잘하고 그냥 평소 때 연습을 열심히 해가야 되는 요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준비 시간 30초, 묘사 시간 45초에서 이런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런 사진에서 이런 사진을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45초 발표 시간 동안에 이게 돼야 돼요. 앞에 1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1초 남겨놓고 끝내고 그럼 중간에 43초가 있죠. 이 43초를 웬만하면 반으로 딱 잘라서 전반부 21초에서 22초는 사람 묘사, 후반부 21초에서 22초는 사물 배경 묘사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점수상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진 묘사 연습을 하실 때에는 시간을 되게 눈여겨보시고 자주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45초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거야? 전체적으로 몇 명이 보여? 그 중에 몇 명은 뭐 하고 나머지 몇 명은 뭐 해? 가까운 사물은 뭐가 있고 먼 사물은 뭐가 있어? 이 사진은 분위기가 어때? 이런 식의 구성을 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순서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로 묘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조절 좀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되는 파트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문제가 3개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답변 시간이 15초, 15초, 30초인데 질문에 답하기.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주어진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 같은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요새 시험에 나온 주제들을 몇 개 보실게요. 컴퓨터, 우리 동네, 헬스장, 식당, 옷가게, 극장, 서점, 음식 배달, 콘서트홀, 계속 갑니다. 대중교통, 생일 파티, 휴식 시간, 빵집, 도서관, 짧은 여행, 수영장, 음악 구매, 택시 이런 것들이 다 요새 시험이에요. 파트 3의 특징은 뭐냐? 이런 요새 나왔다는 주제들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면 이 중에 하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트렌드가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요새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공부를 하면 주제가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이정 선생님이 요거가 제일 최근에 나온 주제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거 주제에 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막 해갔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거 중에 하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는 주제가 겹치지 않는 게 유행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게 요새는 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요새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파트 3에서는요. 이런 질문의 유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주로 나오죠. 주제는 안 겹친다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의 유형 이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주제들에 다 How often do you 대중교통 사용하니? How often 생일 파티에 참석하니? How often 하루에 휴식 시간 갖니? How often 빵집에 방문하니? 이런 식으로 How often이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거지 이 주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ow often 이런 유형을 연습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질문 한번 볼게요. 영화 얼마나 자주 봐? How often do you watch a movie?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선 답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가셔야 되죠. do 다음부터 베껴서 I watch a movie 얼마나 자주? once a week 이런 식으로 답변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How oft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개만 준비를 해가시면 자, 몇 개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Almost every day 하면 거의 매일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한 번 twice a year 하면 1년에 2번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how often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무조건 얘네 중에 하나 깔아준다. 이렇게 나는 만점 받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심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how often 나왔으면 답변은 얘네들 중에 하나. when이라는 시험 질문이 나왔으면 답변은 뭐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How often do you watch a movie? 이것과 How often do you visit your hometown? 얼마나 자주 고향을 방문하십니까? 이것과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쇼핑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이것과 How often do you work out? 얼마나 자주 운동하십니까?가 똑같은 질문이다 라는 게 파악이 가능해야 요새 유행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How often 나왔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이런 답변을 순발력 있게 딱 깔아주기. 아이고 넘어갔어요. How often 말고 예를 들어서 when이라는 시험이 나왔다. when이라는 시험이 나왔으면 when이라는 시험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지금, right now. when이라는 시험이 나오면 어제, 2주 전, 3달 전, 5년 전 이런 것들 한 4개만 가지고 가도 다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은 요새 유행이 아니다. 질문의 유형별로 공부하는 것이 요새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고요. 파트 4는 7, 8, 9번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정보가 화면에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읽는 시간, 읽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 30초이고 30초가 지나면 7, 8, 9번 문제가 듣기로만 나와요. 자, 요새 파트 4에서 꼭 알고 우리가 시험에 가야 되는 그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준비 시간 30초. 이 준비 시간 30초를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시간 30초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7번 문제는 요거 중에 하나 나오겠지. 8번 문제는 요거 중에 하나 나오겠지. 9번 문제는 요거 중에 하나 나오겠지. 라고 시험 문제가 뭐 나올지 알아맞추는 능력을 키우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7번 문제는 주로 이 앞대가리에 있는 주요 정보들, 첫 번째 스케줄, 마지막 스케줄,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거, 이런 거를 알고 가야지 시험이 술술 잘 풀린다는 거죠. 8번 문제는 사실 어떤 줄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번 문제에
성격이 어떤 거냐면 이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은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정보를 정정해줘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요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저 장소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은 아니다, 이 장소다. 얘가 시험에 나왔다면 내가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 이벤트가 열리는 날짜가 금요일 3월 9일 맞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토요일 3월 10일이다. 이렇게 정보를 정정해서 말해주는 거. 얘가 시험에 나왔다면 check-in, breakfast available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체크인 하는 시간이 8시 반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지? 했을 때 아니다 8시다 이렇게 정보를 정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8번에 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Workshop about mobile application design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after lunch, right? 이 빨간색 점심 후에 오후에 열리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점심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8번의 유행이다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 9번 문제에도 뭐가 나올지 빨랑빨랑 보셔야 됩니다. 자, 점심 전이 나올 수 있고요. 점심 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행을 파악하는 거예요. 요새 유행은 뭐냐? 세 줄 읽어줘 있죠.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읽어줘가 요새 잘 안 나와요.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새 유행은 두 줄 읽어줘가 압도적으로 막 계속 걔만 나오고 두 줄 읽어줘 다음 주도 두 줄 읽어줘 두 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맨날 만나실 거거든요. 이런 정보를 만났을 때 점심 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점심 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요새는 확률 약간 떨어진다. 왜냐하면 두 줄짜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하라는 거죠. 워크숍이라는 단어가 두 개 보이네. 질문하는 사람이 그날 열리는 모든 워크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시험 나올 수 있죠. 9번에. lecture라는 단어가 두 개 보이네. 오늘 열리는 모든 lecture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시험 너무 나올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AM이라는 단어가 2번 보이고 PM이라는 단어가 4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시험에서요. 4줄 읽어줘, 4줄 읽어줘 안 나와요. 이런 거를 파악하면 정확히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2줄이죠. 그러면 너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새 이렇게 흐름이 쭉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준비 시간 30초 동안 듣기가 안 돼요. 막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면 듣기가 안 되기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9번 문제에서 듣기가 쫙 이렇게 뭐라 하면서 듣기가 나올 건데 듣기가 잘 안 될지라 할지라도 좀 이따가 90% 이상 내 귀에 워크숍이라는 단어 아니면 lecture라는 단어 아니면 AM이라는 단어 3개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린다. 이런 장담을 하고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악되셨어요? 자, Part 5 갑니다. 해결책 제시하기는요. 기존 유형, 신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유형은 듣기가 나오기 전에 화면에 뜨는 사진이 전화기 사진이고 신유형은 듣기가 나오기 전에 화면에 뜨는 사진이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하는 사진인데요. 파트 5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한 요소가 없어요. 2018년도라고 뭔가 요새는 이거다라고 말할 게 잘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유형이 진행이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파트 5의 생명은 템플릿이죠. 그래서 요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 긴 내용에서 빨간색만 만들어도 템플릿이 까만색이 템플릿이에요. 빨간색만 내가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내가 시험 응시자가 응용하고 만들고 영작하고 이런 부분이 빨간색이고 나머지가 다 템플릿인데 이렇게만 돼도 만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템플릿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템플릿을 제대로 준비하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트 5에서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템플릿은 완벽한데 이 빨간색 부분에서 완전 망했어. 이러면 점수가 확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들을 여러 개를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아이디어. 자, 시험에서 봉사자가 필요해.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에 광고해보자. 우리 오픈 예정인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 찾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컴퓨터 시스템을 한번 설치해보자. 호텔을 좀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대요. Advertise online. 온라인 광고해보자. 컴퓨터랑 뭐 케이크나 데스크가 우리 회사에 부족하고 뭐 이런 뭐가 부족해. 그러면 뭐를 빌리자. rent 하면 돈 주고 빌리는 거고 borrow 하면 돈 안 주고 빌리는 거고 buy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이런 거 빌리고 사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평소 때 연습을 잘 해가시는 게 좋죠.
기출문제를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기출문제를 경험해 볼지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 끝나는 부분에서 잠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뭐 할 건지 생각해보고 100명 들어가는 이 회의실에 갑자기 20명이 더운데요. 어떻게 할 건지 생각 빨리 해보시고 내일 행사에 연설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온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좀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이디어 빨리빨리 만들기로 아까 그 빨간색 부분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 부분에 좀 더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Part 6, Question 11. 의견 말하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나의 의견을 60초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견 말하기. 요새 시험에 나온 주제들을 한번 볼게요. 파트 6가요. 요새 시험에서 특징이 주제가 방대해요. 요새 나온 시험 주제 봐보세요. 우주에 관해서 나왔대요. 우주에 관해서.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 나온 거. 저 지금 토익 스피킹 시험 매주 본 지 몇 년 되고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주 관련 시험을 역사상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요새. 우주, 인생에 관해서 자주 나오고 교육 관련, 정치 관련, 가족 관련, 요리, 집안일, 교양 뭐 이런 거 회사 업무,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주제가 너무 끝도 없는 주제가 파트 6에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새 시험에서는요. 만점 답변, 이번 주 시험에 대한 만점 답변 외우기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요. 이번 주 시험에 대한 만점 답변 외워도 그 시험 다시 나올 확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 답변을 외우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요새 파트 6예요. 요새 파트 6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시험에 뭐 요리에 대해서 나왔건 집안일에 대해서 나왔건 우주, 인생에 대해서 나왔건 간에 많은 시험에 이것저것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잘 숙지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하면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B 하면 A는 B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웬만한 시험에는 다 들어가요. A랑 B 자리만 내가 바꿔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It is important for 누구 to 행동. 누구에게 이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요새 자주 쓰이는데 이제 응용을 해본다는 것은 important이라는 단어를 easy, difficult, necessary, unnecessar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바꿔가면서 또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 뒤에 좀 더 문장 늘리는 연습도 해보시고 행동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because 문장, in order to 동사, when 문장 이런 식으로 시험에 모든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준비를 하시고 응용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 대보고 저 시험 문제에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지 대보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외우는 시기가 아니고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연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토익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말 꼭 명심하시고 기출문제에 제가 대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초록창 들어가셔서 제이정 토익 스피킹 치시면 제 카페가 아래 바로 나오거든요. 그 카페에 학습 자료실도 보실 수 있고 실전 모의고사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을 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말한 거를 녹음해서 여기다가 올리시면 글로 하셔도 제가 상세한 답변 드릴 거고 녹음해서 올리시면 발음이나 억양 강세에 있어서까지도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실제 문제에 대보면서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실제 문제에 대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학습 자료실에는 정말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자료실에 들어가서 내가 배웠던 거 이 질문에 한번 대보고 내가 배웠던 거 이 질문에도 명사 하나 바꿔가지고 대보고 이렇게 좀 낑겨 넣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018년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이드라인을 쭉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언제나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하반기 토익 스피킹 시험 완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땡큐.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